롯데자이언츠의 안경 에이스이자 프랜차이즈 스타 박세웅. 매년 기대하게 만들고 매번 좀 아쉬운 성적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다시 또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박세웅 선수. 올 시즌 너무 아쉬운 후반기 성적으로 인해서 욕도 많이 먹고 자신감도 좀 많이 다운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박세웅 선수를 응원하는 취지에서 박세웅 선수에 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KT 위즈 1차 지명으로 입단한 박세웅은 KT가 1군에 진입하기 전이라 퓨처스리그에서만 뛰었지만 북부리그 다승왕과 탈삼진왕을 동시에 휩쓸면서 괴물 신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롯데자이언츠와 KT 위즈의 4대5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롯데 입단 후 2015년, 2016년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선발 경험을 착실하게 쌓으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발판을 갖춰나갔죠. 그리고 2017년 최동원과 염종석의 계보를 잇는 안경 에이스라는 별명을 확고히 합니다. 전반기에만 엄청난 페이스를 보이며 데뷔 첫 두 자리 승수를 달성했으며 최종 성적은 28경기 12승 6패 ERA 3.68.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 팬들은 롯데 선발진의 소년 가장이자 에이스로서 우뚝 선 박세웅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즌 끝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린 투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끝까지 돌아준 것만으로도 팬들은 그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2018년 박세웅은 개막 전부터 삐그덕거립니다. 팔꿈치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를 다 소화하지 못해 현장과 팬들의 우려는 깊어져 갔죠. 이로 인해서 2017년 시즌 말부터 보이던 부의 하락과 피홈런 이슈 또한 버두치 효과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대두되었습니다. 100이닝 이상 투구한 만 25세 이하 투수들 중에서 전년도 시즌에 비해 30이닝 더 많이 투구한 선수들의 부상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이런 버두치 리스트에 든 박세웅이기에 모두들 우려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시즌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무리한 박세웅은 시즌이 끝나고 11월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에서 복귀한 박세웅은 2019년 후반기부터 구속과 구위를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상 없이 로테이션을 소화했으며 2021년에는 28경기 10승 9패, 평균 자책점 3.98, 4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하면서 토종 에이스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엄청난 초반 페이스를 바탕으로 개인 최다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10승을 다시 달성합니다. 항상 문제로 지적받았던 피홈런이 전년도 대비 20개에서 8개로 확 줄였으며 FIP 또한 2.84로 기존 대비 2 이상 줄어들면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합니다. 이와 같은 성적을 바탕으로 시즌이 끝난 후 박세웅은 5년 총액 90억 원의 롯데 구단 최초로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박세웅이 롯데 구단의 핵심 자산임을 증명한 셈이고 이듬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발탁되면서 금메달까지 목에 거머쥐며 병역 혜택을 받았죠. 시즌 성적은 27경기 9승 7패, 평균 자책점 3.45. 물론 승우는 없었지만 커리어 중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으면서 안정감을 보여준 시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세웅은 다시 롯데의 중심으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2024년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0게임 6승 11패, 평균 자책점 4.78. 부위가 떨어지고 피안타가 증가하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안타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5월까지 8승, 4월 한 달에만 5승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페이스를 달리면서 지구 1선발 모드를 찍었으나 5월 17일 삼성전에서 5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6월 한 달에만 4게임 ERA 10.61, WHIP 2.36, 피홈런 5개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도 후반기에 잃어버린 페이스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11승은 거두면서 표면적인 승수는 챙겼으나 피안타 1위, 최다 자책점 1위라는 기록도 동시에 남겼죠. 원래도 롤러코스터 같은 박세웅이었지만 25 시즌은 극심한 용도 3위 시즌을 보이면서 팬들은 그만큼 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애매한 성적으로 시즌 내내 갔으면 모를까,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더 낮은 바닥을 찍어버리니까 대비 효과도 있고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박세웅의 이런 기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024년 직구 평속 144.4km였던 박세웅은 드라이브 라인 연수를 다녀오면서 전반기 평균 구속 147.5km까지 기록하며 10년차 투수임에도 무려 3kg가량 증가시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트랙맨 도입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직구가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2025 시즌 디아즈 선수 상대로도
11타석 동안 피안타율 0.111, POPS 0.500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구속의 상승이 반드시 구위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구가 동반되지 않은 빠른 공은 타자들의 배트 스피드를 이용한 반발력 높은 타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죠. 특히 포신 패스트볼의 회전축이나 무브먼트가 구속만큼 향상되지 못하면서 타자들의 눈에는 빠르지만 깨끗한 공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속으면 삼진 아니면 하드힛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죠. 직구 구속에 집중하는 사이 주무기였던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의 제구와 각도가 무뎌졌고 타자들은 박세웅의 직구 타이밍에 배트를 내면서 변화구가 들어오면 커트하고 실투성 변화구를 노려서 장타로 연결했습니다. 결정구가 힘을 쓰지 못하니 투구수는 점점 늘어나고 결국 다시 직구 승부를 하다가 얻어맞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 말고도 심리적인 이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팬들이 이게 주된 이유일 거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본인이 조금 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경기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들어가야 이기는 공을 던지는데 자신이 없으니 공이 다 말려서 들어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박세웅이 타자와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게 존을 공략하지 못하고 코너워크를 의식하다가 볼넷을 주거나 카운트가 몰린 뒤 가운데로 실투를 던지는 악순환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최근 윤성민 해설위원 채널에 나온 영상을 보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강강 위주의 단조로운 투구 스타일이죠. 박세웅 선수는 마운드 위에서 항상 지나치게 강하게만 던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성민은 이를 상남자의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모든 타자들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꽂아 넣으려는 모습이 오히려 타자들에게 타이밍을 맞추기 쉽게 만든다고 지적했죠. 특히 유리한 카운트에서도 불필요하게 힘을 주어 던지다 보니 공은 빠르지만 타자의 눈에 익숙한 궤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카운트에 따른 정석적인 투구 패턴입니다. 박세웅 선수는 소위 야구의 정석에 너무 충실한 투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투 스트라이크 노볼과 같은 유리한 상황에서 공 하나를 빼거나 낮은 유인구를 던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포수 리드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평소 포수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박세웅 선수도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자들은 박세웅의 구종과 카운트별 습관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위기 상황에서 그가 던질 공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안 좋을 때는 타자와 싸우면서 타자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카운트별 배합에 매몰되어서 투구수만 많아지고 승부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 상황 때마다 박세웅 선수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의 이유죠. 위기가 닥치면 실점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평소보다 더 낮게 멀게만 던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김태형 감독과 코치진도 박세웅이 위기 상황 때마다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만 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리적 부담과 강한 압박감이 박세웅에게도 영향을 미쳐 마운드 위에서 경직된 표정으로 투구하게 만드는 거죠. 박세웅 선수가 평소에 무표정에 가깝긴 합니다만 웃는 표정보단 아쉬워하거나 굳은 표정이 티가 많이 날 때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뛰어난 선발 투수는 구속의 변화를 활용해 타이밍 뺏기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세웅 선수의 구위가 폰세처럼 상대를 압도할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절대 구위가 약한 투수는 아닙니다. 이는 박세웅 선수 커리어에서 삼진 기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기술적인 보완보다는 타자의 심리를 읽는 영리한 면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정석을 깨는 과감한 선택과 강한 멘탈이 더해진다면 지금도 충분히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 31세가 된 박세웅은 아직 에이징 커브가 올 나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구속이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구위와 실력을 기록으로 보여준 작년 시즌이기도 하죠. 박세웅 선수는 롯데자이언츠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솔직히 박세웅 선수가 무너지면 26시즌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가을 야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웅이 롯데에 온 이후 줄곧 이런 부담감이 박세웅 선수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박세웅 선수는 롯데에서 263경기로 송승준 280경기, 염종석 291경기에 이어서 다음 시즌에 롯데자이언츠 구단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 또한 갱신할 예정이며 통산 1489이닝을 던졌습니다. 11시즌 동안 롯데 유니폼을 입고 24,978개의 공을 던졌으며 6,559명의 타자들을 상대했죠.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기록을 뽑아보면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잡았고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으면서 가장 많은 공을 던졌습니다. 2017년 롯데의 선발 마운드가 무너졌을 때 롯데자이언츠의 소년가장 역할을 하면서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가을 야구의 꿈을 이루게 해줬고, 소년의 티를 벗어낸 현재도 롯데자이언츠의 가장으로서 마운드를 꿋꿋이 지키고 있죠. 윤성민 선수 유튜브에 나와서 박세웅에게 6이닝 무실점을 하는 투수가 되고 싶냐 혹은 9이닝 3실점을 하는 투수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박세웅 선수는 주저없이 9이닝 3실점 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완투를 하면 다른 투수들이 쉴 수 있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이닝에 대한 욕심이 많은 박세웅 선수지만 다음 시즌에는 리그 최고의 이닝 히터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록을 박세웅 선수 스스로 이뤄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세웅 선수의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롯데자이언츠가 다시 한번 가을 야구에 도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박세웅 선수를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자이언츠 팬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